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 빨리 낳으라는 말에 한한 불준마 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생이고 결혼한 지 1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 33살입니다. 아이는 낳을까 말까 고민이라고 하고 지금이 너무 좋고 인생에서 제일 좋고 안정적이고 여유롭고 자유로운데 그래서 직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30대 남자고 친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몇 살이냐고 묻더니 건강한 아기를 낳으려면 빨리 낳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33살이라고 하니까 낳을 거면 좀 빨리 낳으라. 팩트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준마의 반응은 네가 왜? 노산이든 말든 그건 내 문제고 안 친한 사이에 저렇게 조언하는 게 맞냐? 나 너무 어이 털려서 제가 알아서 해요 하고 말았는데 생각할수록 시업비업 욕입니다. 네가 뭔데임. 여기 커뮤니티는 그런 말 많이 하던데 현실에서 면상에서 친밀감 없이 터는 거 처음 봤다라는 글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말 하기가 사실 힘들죠. 힘든데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왜 가져왔냐고 하면요. 저는 여기에서 약간 좀 화가 났어요. 노산이든 말든 그건 내 문제고 이게 내 문제 여기서 제가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만약에 건강한 아이가 나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기원하는데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오게 될 경우에 그때부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오게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의료 비용 이 글쓴이가 100% 자기 부담할 거예요? 자기 부담할 리 없잖아요. 당연히 의료보험 도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공동체의 부담이라니까요. 노산이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선택이다? 알바노? 그거는 무책임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통계 자료를 좀 보시죠. 작년 9월 달에 나왔던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여기 기사에 이름표가 있습니다.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를 비교한 겁니다. 2019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92,000명.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중증입니다. 경증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중증이라고 보셔야 되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0만 9천 명입니다. 그래서 18.01%가 증가했어요. 폭증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그런데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5,900명에서 2,790명으로 46.62%가 증가했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 볼게요. 25.54. 중학교 24.61. 고등학교는 근데 희한하게 오히려 감소입니다. 3.61로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는 폭발적 증가고 즉 유치원이 제일 많이 늘었죠. 이거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표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2002년도까지는 한번 보여드렸고 2023년도 거 통계가 나와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81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70만 명입니다. 그러면 240만 명 정도가 학생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수는 2008년도에 7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9천 명이 되었어요. 아니 학생 수는 240만 명이 줄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수는 오히려 3만 8천 명 정도가 늘었다니까요. 그리고 비율상으로 보더라도 2008년도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도 1%가 되지 않는 0.88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해마다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91까지 올랐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지금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2명 정도가 특수교육 대상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제가 나타낸 건데 지금 막대 그래프가 총 학생 수고요. 그리고 여기 꺾은 선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꺾은 선으로 그린 건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다 보면 한 201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요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완만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후반대부터 2020년 접어들면서 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세요. 기울기를. 기울기가 그냥 폭발을 해버리죠. 왜 이렇게 폭발을 할까요? 대한민국의 결혼이 느려지고 대한민국의 노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상자는 유치원생까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6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은 여기 대상자에도 들어오지는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올 때쯤 되면 지금은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1.91이지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안 그래도 군대 갈 아이들 없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각종 의료 비용, 사회 공동체가 같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내 문제니까 내 문제니까 니들은 알 필요 없다. 내 마음이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초중고 경계성 지능장애 60만 명 넘었다. 올해 3월에 주계에 올라온 글이네요. 자, 경계성 지능장애, 인지 사고 발달 또래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관련 질병으로는 지적장애, ADHD,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등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장애와 질병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경계성 지능이 어디를 이야기하냐고 하면 IQ 분포로 봤을 때 지능지수 85까지는 평균 범주로 넣었어요. 사실 80대도 그렇고 90대도 그렇고 좋은 IQ는 아니긴 하죠. 하지만 85까지는 정상으로 보는 건데 70 이하는 지능장애로 봐요. 그런데 71에서 84 사이, 이 웍슬러 기준입니다. 요 사이에 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를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합니다. 경계성 지능. 근데 이 경계성 지능은 장애나 질병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도 좀 케어해 달라, 그런 시위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교육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갈 때 현역으로는 안 가요. 사급 판정을 받아서 대체 복무를 이 친구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계성 지능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산하고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같이 넣었어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고 두루뭉실하게 막 그렇게 원인을 설명하던데, 그래서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GPT에 물어보니까 원인이 뭐냐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유전적 원인, 뭐 임신, 출산, 환경적, 사회적, 신체적 이런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일단 눈에 띈 게 유전적 요인하고 임신, 출산과 관련된 요인이었는데, 여기서 뭐 산모의 건강, 영양 상태, 음주, 흡연, 약물 사용, 그리고 조산, 저체중. 조산, 저체중 같은 경우는 노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원인을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노산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니까 챗GPT가 노산도 관련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산모 연령이 출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유전적 이상이나 출산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고령 산모의 경우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이나 조산, 저체중 출생의 위험이 높아져 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가 적냐? 이 수가 적지가 않아요. 521만 명 중 67만 명, 13%나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학습과 취업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로서 같이 어떻게 역할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도. 즉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가 같이 가고 부담해야 될 친구들이고, 이런 경계성 지능장애들도 물론 잘 교육을 하면 그래도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될 아이들이에요.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요.
근데 이런 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사회 전체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불준마 글에 조금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 노산이든 말든 그건 내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어? 아니, 만약에 건강한 아이 나오면 관계없지만 건강한 아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 본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다고 무시하고 화내고 블라인드에 글 쓰고 그런 짓거리를 좀 하지 마세요. 좀 구글에 검색 좀 해봐. 유튜브 검색 좀 해봐.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제발 대한민국 K녀들, 이거는 민폐입니다. 민폐. 어?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